하나, 둘, 셋.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목포에서 심리극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계시고 상담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는 우정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환영해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생각나요? 선생님 정말 모시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랬나요? 네, 이런 느낌이군요. 네, 예. 어렵지 선생님, 않았어요. 이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근황을 좀 여쭙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든 시기였는데, 2020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살았던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생존에 조금, 힘을 실어야 돼서, 하지 않았던 부분에 아니면 다방면으로 조금 접근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또 올해 초도 또 물론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담 일도 하시고 심리극도 하시지만 또 카페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음,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그 카페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카페는 이제 뭐 평일 주말 다 운영하진 않고요. 이제 주말만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제가 이제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카페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아, 상담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심리극도 하시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카페는 네. 제가 아닌 저희 와이프 전문 그렇군요.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박사과정도 수료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올해 2월에 박사 수료를 했는데요. 일단 상담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심리 뭐 상담 쪽이긴 하지만 이로 이제 접목시키고 싶은 게 문화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학과 쪽으로 해서 박사 과정 수료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그니까요. 너무 힘들게 다녔습니다. 그래도 어려웠던 한 해 정말 열심히 정말 공격적으로 살아가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제 강제성을 띤, 반강제성을 띤 공격적으로 살았습니다. 네. 이 유튜브 영상에 우준표 선생님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만난 분도 계실 테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나만의 스토리가 곧 브랜드가 된다라는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 목포에서 이제 상담과 교육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카페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찰리라고 합니다. 친구들에게는 찰리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영어 이름을 쓰면 애들이 좀 더 뭐라 해야죠 관심과 뭐 뭐라 해야 되지 호기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저에게 다가오려고 하고 제가 다가가면 이제 조금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다가오는 애들을 또 이제 맞이하는 건 또 쉽더라고요. 그래서 찰리로 활동하고 있어요. 찰리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찰리 쌤이자 우리 네. 우준표 선생님, 어, 처음에 이렇게 제가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 인터뷰 요청을 드렸을 때 어떠셨을까요? 처음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도 배우고 있는 단계인 이제 상담사로서 조금은 아, 부담스럽긴 했죠. 부담스럽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더 훌륭하시고 또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뭐 영상 뭐 찍히거나 이제 영상 촬영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은 없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네, 그렇습니다. 음, 약간은 부담감은 좀 있으셨지만 그 부담감이라는 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시는 것보다 또 심리학을 실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또 초대받았다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으셨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홍표 선생님, 이 심리극
어떻게 좀 만나게 되셨나요? 이제 만나게 된 부분은 제가 석사 과정에서 저희 박기석 교수님을 한번 초청해서 이제 그 심리극을 체험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을 알았는데, 이제 선뜻 이제 심리극 이제 수련 과정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 시점이 제가 이제 목포에는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이제 근무할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 이제 항상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벽을 어떻게 뭐 힘겨루기로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저의 지인 중에 황성현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해서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또 그 와중에 이제 유민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어필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수련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후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왜 후회했냐면, 이걸 왜 이제서야 제가 받았을까? 좀 더 일찍 받았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후회.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련을 받게 됐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처음 심리극을 만난 거는 대학원 과정에서 우연히 박희석 교수님을 만났고, 그때 네. 심리극 처음 경험하셨고, 또 이후에 바로 수련은 시작하지 않으셨지만 청소년 단기 쉼터에서 근무하고 계실 때 청소년들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그런 과정을 좀 극복하고자 심리극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셨는데, 주변에 심리극을 또 이미 하셨건 같이 참여를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심리극을 또 시작한 걸로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 청소년 쉼터? 청소년들이 좀 보였던 마음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관계를 시작하지 않으려 하거나 자기 얘기를 꺼려 하거나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우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둬야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가출 청소년 때문에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한 문제적 특성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소통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른들에 대한 거부들, 아니면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았던 친구들인데, 저마저도 이제 그런 힘겨루기에서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벽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과 또 이제 심리극을 통해서 조금 일단 제 안에 조금 정리되고 또 변화되는 모습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 청소년 쉼터에 찾아오는 청소년들과 처음에 소통을 위한 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심리극을 만나셨고 또 상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인상적인 거는 먼저 선생님 내면에 있었던 것들을 먼저 정리하려고 시도했다는 말씀이 좀 인상적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순간 이제 깨달음이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공부 심리극과 상담의 공부의 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오셨는데 이 심리극 디렉터로서 성장하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을까요? 일단 수련 과정에서는 너무 행복하게 수료를 받았고요. 어, 어떻게 보면 정말 놀 수 있는 공간이었었거든요. 그곳에 가면.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목적성을 띠고 오신 분들이라 자기 개발이 네. 그런 것 때문에 늘 가는 게 행복했고 뭐 즐거웠고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확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러한 걸 가지고 이제 상담에 적용시키면 분명히 이들은 변할 것이다. 아니면 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꼭 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상담 현장에서 역할극이나 이제 뭐 간단하게 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 상담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피규어를 통해서 이제 뭐 역할 바꾸기 뭐 그런 부분으로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메타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용했을 때 특히 어린아이 친구들이 많은 변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던 친구도 이제 그런 역할극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많은 이제 더 확신을 가지게 됐죠. 더 음. 확신을 가지게 됐죠. 어, 그 심리극 배우러 광주에까지 가신 거잖아요. 심리극을 배우러 가는 과정이 행복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롭고 놀았다. 그런 경험들이 결국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선생님의 내적인 어떤 마음들의 변화가 뭔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걸로 분명히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리학 디렉터로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일단 늘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자주 하는 얘기가 내가 상담을 안 받았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상담 받은 걸 정말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와이프한테. 왜냐하면 이제 어, 오히려 이제 상담과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게 알아차림이 빨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갈등적인 부분이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빨리 이제 알아차림이 돼서 거기서 스탑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과정들을 좀 원만하게 해결할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자녀 둘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과 딸에 대한 대응도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어, 이제 가끔씩 욱하긴 하지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가정 내에서의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상담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가. 감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그전에는 그 순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꼈다면 지금은 내가 이게 매번 쉬운 것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좀 알아차리고 내가 매번 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가족 그리고 아들, 딸 관계에서 더욱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누구에게는 진짜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특히 이제 심리극도 마찬가지고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아이들도 아빠의 변화를 뭔가 얘기하거나 그런 기억도 있으세요? 아니요, 기억은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전부터 바뀐 삶으로 아이들을 대했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가 조금 이제 느끼죠. 이제 연애 시점에서 이제 제가 연애를 7년 했었거든요. 7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연애 기간에 이제 늘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싸우지 않도록 지금 많이 싸우자라고 할 정도로 많이 싸웠었거든요. 이제 와이프가 이제 많이 느끼죠. 그 변화적인 부분들을. 아내분께서 그 변화를 많이 얘기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우정표 쌤도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시도들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런 것 같네요.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편집하지 마시고. 네, 같이 노력했죠. 그나마
어, 혼자만 노력하기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사랑합니다, 이선아 씨. 네. 아내분께 이렇게 고백을 또 해주셨네요. 아, 네.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심리극으로 일하고 계셨던 청소년들과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나의 삶의 가족 안에서의 변화를 경험하시면서 심리극을 이렇게 실천하셨는데, 그러면 심리극을 하실 때 나는 정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라포 형성인 것 같아요. 라포 형성과 이 상담사의 몸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투입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본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아쉬움이 늘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이 라포 형성에 대해서 저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제 이 상담사도 충분히 몸이 풀어지면 그 이유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든 간에 충분하게 이제 소통이 돼서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심리극에서 보통 우리가 라포 형성을 한다라는 단계가 준비 단계,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한 그 준비 단계에서 선생님이 뭔가 더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심리극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또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악몽을 꾸는 친구에게 뭐 이제 자꾸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본인에게 이제 꿈속에서 또 힘을 불어줄 수 있는 자원들 개발인데 어, 특히 아이들이 이제 상상력이 무궁해서 오히려 이제 어른들보다는 쉽게 접근해서 더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못 탔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역할 바꾸기를 해서 이제 역할 바꾸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역할 바꾸기에서 어, 아이들이 이제 뭐 미러링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그 두 케이스가 가장 기억이 남거든요. 심리극에서 이제 역할 바꾸기 부분을 이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효과를 봐서 기억이 남습니다. 악몽을 꾸는 아이, 네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어려워하는 아이, 두 가지 다 공포, 두려움, 불안과 관련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심리극이 그런 공포스럽고 또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도구에 대한 것은 저도 참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네요. 단기 청소년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 소통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잖아요. 저도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 금천 청소년 쉼터에서 심리를 한 기억이 있는데 우선은 시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그 시작, 아이들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꽂고 이미 뭐 어른에 대한 그런 경계를 분명하게 해놓고 만남을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그 과정에 선생님이 심리극과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또 인상적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런 심리극을 하시면서도 참 어려웠던 기억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웠던 부분은 늘 한 가지 어떤 거냐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가버렸을 때 이제 제 이제 머릿속에서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인데라고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거기 그 부분이 저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음, 이제 제가 더 이제 유능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공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음. 수 없는 영역에 딱 다다랐을 때.
주인공이 호소하는 어떤 주제 또는 심리극을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주인공이 얘기해 놓은 단서들이 때론 디렉터가 뭔가 다루기 어려운 주제 또는 주인공이 뭔가 감내하기 어려운 주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정표 선생님은 좀 어려움을 느낀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어떤 주제들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족과 관련된 주제, 네. 또는 어떤 트라우마, 외상과 관련된 주제, 이런 거는 제가 초반에 심리극을 실천하는 과정에선 참 다루기가 어렵고, 음, 나는 이 주제를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제가 스스로가 약간 그분이 머뭇거리려고 하는 딱 그런 행동이 보이면 그때 이제 딱 얘기하거든. 아, 꺼내기 힘드신 부분이면 얘기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트라우마나 이제 그 외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어렸을 때 상처도 있었던 것, 그것도 기억이 나고, 또 이제 뭐 부부간에 이제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디렉팅을 하시다 보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인공이 뭔가 머뭇거릴 때, 지석 씨 지금 뭔가 얘기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정말 얘기하기 어렵고 표현하기 어려우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내 진짜 마음은 뭔가요? 두렵죠. 두려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이게 힘든 부분이 또 이제 얘기했을 때, 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일까? 라는 그 물음표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의 그런 제 능력이 될까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오픈을 해서 다음에 또 여기가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두려움, 같아요. 정말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 맞은편에는 우정표 선생님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어떤 한계치, 나는 이 부분까지만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라는 그 경계의 설정은 디렉터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처음에 석사 과정에서 우연히 심리학을 만났던 순간부터 또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청소년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한 상담과 심리극에 대한 만남, 이 심리극으로 개인의 변화를 겪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셨는데 이 이야기가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라면 이제 선생님의 앞으로의 얘기도 궁금한데요. 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늘 고민하던 부분을 조금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제 늘 고민하던 부분이 이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의 문턱을 조금이나마 낮춰서 많이 올 수 있게 아니면 더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지역 내에서도 이제 상담이라는 부분을 아직 그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상담이라면 그 도움을 통해서 이제 막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텐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으셔서 상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할 겁니다. 현재는 이제 어플을 개발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는 그 어플을 구축을 해서 안정화 시키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이 어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익명성을 조금 더 보장받고 상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도움받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때로는 마음의 어떤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상담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 선생님 그걸 진입장벽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그 인식을 바꾸는 일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내 마음에 대한 것을 좀 살피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정말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거를 저도 참 많이 고민했는데 우정표 선생님은 그걸 어플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나중에 그 어플이 어떤 어플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어플을 좀 기획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들을 수 있을까요? VR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어,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데 그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면 조금 삶에 조금 더 윤택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제 보통 이제 VR을 이제 헤드기어 이제 보통 이제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이제 너무 고가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OEM 상품으로 저가형이 있습니다. 이제 1만 원대 이제 상품이 있는데 이제 근데 단 스마트폰을 이제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VR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고요. 또 이제 VR이 이제 보통 집에서나 이제 그런 단독 공간에 사용을 해야 몰입감이 있긴 한데 이제 집에서도 이제 개 짖는 소리가 있어요. 뒤에 방금도 오토바이 막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몰입도가 필요한 이제 체험존까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올해는 일단 개발 단계이니 이제 내년부터는 그게 뭐 상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에 대해서 조금 더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에서 조금 더 알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과 심리교육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역에서 더 나아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VR, 가상현실 콘텐츠를 구상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거기 총 5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일단 힐링 쪽으로 일단 개발하고요. 나머지는 뭐 심리 치료, 교육,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과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제품군들을 살 수 있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몰까지 구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그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VR이라는 공간, 또 심리극이라는 공간이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 어떤 얘기든 하셔도 좋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아,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배지 선생님의 이제 그 하시는 컨텐츠와 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겠죠? 네. 그래서 뭐 상담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음, 상담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진료는 의사에게, 뭐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꼭 문제가 꼭 다른 사람에게 노출된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분명히 이제 그 길을 조금이나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상담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꼭 적극 추천을 하셔서 조금 더 행복하시는 지금도 물론 행복하시겠지만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인생에 응원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인터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소감이 좀 어떠실까요? 그리고 재밌네요. 선생님하고 이제
좋은 시간 그런 VR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네, 오늘 나는 심리의 디렉터이다에서 우정표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하나, 둘, 셋.